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. 왜냐하면 감염병법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 방역을 위한 그 지시를 어긴 경우가 범죄가 되는 건데, 그거에 대해서만, 그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더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. 네,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인데요.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. 이 발언이 지금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. 그 계기가 있습니다. 세계일보가 보도하기를 건진법사 전 씨가 지인에게 말했다는 내용인데요. 윤석열 검사가 이 신천지 수사 여부에 대해서 물어온 적이 있는데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다독여졌다, 이렇게 말했다라고 세계일보가 보도를 해서 혹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뭔가 그 신청을 막은 게 이것과 연관돼 있는 것이냐,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. 그 의혹이 제기된 끝에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고발 조치까지 했는데요. 진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화로 만나서 그때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장관님. 네네네.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 순대로 일단 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. 그때 네. 그 장관님께서 각급 검찰청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습니까, 그때? 네, 그랬습니다. 아마 2월 28일경인데요. 예. 20년. 네, 네. 그 2월 26일 날 이틀 전에 예. 신천지가 이제 신도 명단을 제출한 것이 부정확하다라고 알려졌고요. 네. 또 전도나 교육시설 위치 정보도 공개를 안 해서 이 보건당국이 신속한 역학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. 예. 네. 그런데 동선을 추적해야 되고 감염 경로 파악을 해서 확산 방지를 주력하고 있을 때인데 이렇게 부실한 명단을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 제가 바로 이틀 뒤에 경찰이나 보건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일선에서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죠. 그래서 경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좀 그 청구해 달라고 검찰에 대구지검에 신청을 했는데 대구지검은 그걸 반려를 했고, 네. 반려를 한 이유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, 이런 겁니까? 그렇죠. 그 당시에도 저에게 그 보고가 올라왔어요. 예. 장관님의 그 일선에 대한 지시는 사실은 총장하고는 무관한 거겠죠. 네. 이건 이제 총장은 구체적 수사 있을 때만 총장에게만 지시를 할 수 있고요. 장관은 업무에 관한 일반 지시를 일상적으로 하죠. 예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. 지금이 총선 한 달 전인데 방역 실패하면 그 집권당이 선거에 심판받아야 되는 건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을 하느냐라고 또 그런 지시를 밑에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잠깐만요. 그러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런 논리를 펴면서 지시를 내렸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렇죠. 총선 한 달 전인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 선거 개입이다, 이런 논리였어요. 그래서 제가 그게 정치 발언이죠. 그래서 어처구니 없어서 일상적인 그 공무를 보는 것이 왜 그것이 이 정치 개입이냐, 제가 그 발언 못하도록 하는 자체가 바로 방역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곧 그걸로 집권당이나 이 집권당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,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, 제가 그때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나요. 그런데 두고 봤더니 두 번이나 그렇게 연속 기각을 하더라고요. 그 당시는 좀 기가 찼죠. 그래서 대단히 그 정보에 대해서 삐딱하게 구는구나. 그 앞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. 사실은 제가 부임하고도 이 라임 사건, 그때도 신라젠 사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좀 있어서는 안 될 그런
항명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장관님, 이것도 예. 네. 근데 네. 여기서 사실은 좀 그 일반 국민 입장에 납득하기 힘든 그 그렇죠.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거듭 네. 질문을 드리겠는데요. 네.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런 논리로 압수수색 그 반려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걸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. 어느 계통을 네, 통해서 네, 네.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인 걸 밝혀줄 수 있습니까? 아니요, 뭐 그런 거는 그 개개인 그러니까 그 뭐 법무부에 있는 장관으로서 업무 중에 들은 얘기니까 저는 보고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. 제가 다른 정보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예. 네. 네, 그걸 그 사람을 네 누구다라고 하기까지 아무튼 뭐 이 문제와 상관이 없고요. 네. 대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네. 얘기를 전해 들으신 겁니까? 대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. 대검의 입장이 그렇답니다. 장관님의 이 일반 지시는 각급 검찰청에다 내려보낸 거니까 당연히 대검이 포함된 거죠. 그래요? 대검은 그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거죠. 예. 윤석열 총장이 그랬답니다. 큰일입니다. 이렇게 된 거죠. 왜냐하면 날마다 아침에 일찍 그 방역 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. 검찰의 대검에서? 대검이 아니고요. 그때는 이제 그 정부에서 예, 네, 예, 네, 예. 네,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회의가 날마다 열리고 있었고요. 네, 네. 네,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법무부 입장도 이 대구시 같으면 대구시장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날마다 아마 신천지에서 확진자 절반 이상이 막 나타날 때였어요. 그러니까 긴급하고 긴박한 역학조사, 방역 행정이 필요할 때이고 그게 모두 다가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알겠습니다. 확산 차단을 위해서 주력을 해야 될 장관님 때이죠. 여기서 그런데, 하나 확인 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. 그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이런 지시가 대구지검을 향한 구체적인 지시였습니까? 아니면 각급 검찰청에 대한 일반적 지시였습니까? 그건 알 수가 없어요. 그냥 그렇게 구두 보고를 제가 받고, 예. 그게 뭐 일반적이냐, 제가 일반적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. 왜냐하면 장관의 그 지시를 뒤집는 지시를 그러니까요. 예. 네, 하는 것이니까 예. 대놓고 하는 항명일 거고요. 그러나 뭐 그런 공문이 제가 이제 확보가 됐다면 문책을 했겠지만 예. 그런 공문의 확보가 아니라 이제 구두로 올라온 보고였기 때문에 네, 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었고요.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것을 정쟁화시키더라고요. 그 당시 아마 기억해 보시면 3월 초에 국회가 열렸는데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런 감염 동선 파악과 확산에 긴급히 이 검찰도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이 압수수색은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저를 공격하고 계속 질문하고 그랬었죠. 그 당시에. 그때 야당 의원들이 그랬죠. 그리고 야당과 이제 뭐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장관이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언급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도들이 잠적했다. 그래서 당력이 안 된다. 그런 논리. 예. 네. 그러면 그때 그 장관님 그러면 대구지검이 네. 경찰이 신청했던 그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반려한 사실은 그때 파악을 하셨습니까? 그리고 혹시 다른 조치는 혹시 그때 안 내리셨던 겁니까?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각을 해버려서 네. 이제 사실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상의 그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살펴봐라라고 제가 네. 이제 했던 기억은 나요. 네. 다시 한번 그런데 그걸 이제 보니까 그거 이전에 이미 그건 또 이제 좀 겉으로 하는 얘기였고요. 더 속으로 있었던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미 대통령 될 계획이 있었는지 이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누군지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,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이 건진법사 쪽에 물었다고 하고 건진법사 쪽은 그 물음에 답해서 이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인데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
직접 손에 피 묻히지는 마라. 이렇게 부드럽게 가라. 이렇게 조언을 했다. 예. 라는 것이고 또 후보도 그렇게 뭐 법률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그게 아니고요. 그냥 관훈 토론회에서 보면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우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. 아무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경에 건진법사의 조언이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세계일보 보도 이외에 지금 더 추가로 파악된 내용은 없는 거죠? 정리를 하면. 없으나 실제 두 차례의 영장 기각이 있었고요. 또 실제 뭐 건진법사 때문에 내가 영장 협조를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얘기 방역 실패하면 정치적 발언을 했거든요. 네네. 방역 실패하면 선거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집권당이 왜 검찰이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정치 발언이기 때문에 또 법사한테 물어본 것도 정치 동기를 깔고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앞뒤가 맥락이 같다 이렇게 봐줍니다. 네.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볼게요. 석동현 전 지검장이 그러니까 책을 펴냈는데 그 한 대목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도청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냥 들으려면 다 들으라고 해.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. 요 일화가 소개가 돼 있는데요.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그게 도대체 누가 그렇게 그런다는 거죠? 누가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대목만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인용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. 도청이 되고 도청이 됐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? 이 대목대로라면. 그냥 뭐 자기들끼리 사실은 저를 겨냥하는 건가요? 그러면 좀 어이가 없고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래요? 모르겠는데요. 뭐 그런 뭐 책에서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건지. 네. 알겠습니다. 근데 뭐 이 사법부 사찰한 그 집단이 바로 대검인데 사찰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걸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도청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. 또 때문에 또 사찰되면 뭐 핸드폰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뭐 강물에 던지거나 뭐 버렸다든가 또는 뭐 핸드폰이 압수수색 되더라도 비번도 안 가르쳐주고 하는 쪽이 늘상 도청을 하거나 도청에 대해서도 민감한 것이지 또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늘 이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검사로 하여금 인권 옹호관, 인권 감독관이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민 장관이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문민 장관을 향해서 들으라고 뭐 도청한다는 식으로 그 책에 썼다면 상당히 문제적인 검사 출신이네요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지금 보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연루와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 씨 소환을 추진을 해왔는데 김건희 씨가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?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?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되고요. 또 김건희 씨는 전주로서 그들이 낸 그 자료만 하더라도요. 그 당시 경선 때 자료 낸 것만 보더라도 다른데 그것을 팔아치웠다라고 하는데 출고 표시를 삭제를 해서 정말 팔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. 또 그걸 직원용이라는 그 전산절에 남아있는 걸 보면, 이 선수를 시켜서 뭐 위임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데, 위임 관리를 하는 사람은 직원에게 의뢰해서 그렇게 사고팔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용이다라고 기록상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 여러 의혹들을 보면 직접, 이 주가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전주로서 같이 공범이거나 아니면 20년 7월에 그 KBS 홍사훈 기자가 푼 녹취를 보면 그 장모 최모 씨가 그 딸이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지인에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이 김건희 씨가
했거나 어머니가 했거나 또는 차명으로 했거나 그러니까 금융실명법 위반이거나 아니면 주가 조작의 공범이거나 이러나 저러나 어느 하나는 걸리는 것인데 소환에 불응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. 정말 이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죠.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사안이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, 장관님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했고요. 윤석열 후보 측의 반론은 그 추후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